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밤꽃 향기가 나는 그 하얀 액체?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궁금해하고 남자들도 잘 모르는 남자의 정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꽃 향기가 나는 이 액체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인지 피부에 발라도 되는 건지 만약 여자들이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에겐 익숙하지만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남자의 밤꽃 향기 나는 정액. 오늘은 여자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는다면 무슨 맛이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정액의 정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냄새와 맛. 굉장히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흔히 밤꽃 냄새랑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밤꽃 향이랑 비슷합니다. 이런 밤꽃 향이 나는 이유는 전립선에서 나오는 스퍼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스퍼민은 약알칼리성으로 여성의 그곳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밤꽃 향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맛은 어떨까요? 호기심 넘치시는 분들은 맛을 보셨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호기심을 가진 여러분을 위해 맛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과당이 들어있어서 단맛이 나지 않을까 싶지만 그 양이 워낙 적어서 단맛은 느껴지지 않고 알칼리성인 탓에 약간 비릿하고 씁쓸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참다가 한 번에 배출했을 때는 오징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락스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도 합니다. 자주 먹는 음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도 한다는데요. 생선이나 고기를 자주 먹으면 비린 맛이 나고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과일을 먹어서 건강도 챙기고 향기 나는 정액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량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인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남자가 성병이나 병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먹었을 때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즉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밤꽃 향기를 생각나게 하는 독특한 냄새로 인해 비위에는 안 좋을 수도 있죠. 특히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비위적으로도 먹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녀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자가 괜찮고 불쾌해하지 않는다면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여자가 싫어한다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배출을 많이 하면 빨리 죽나요? 예전에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출해준다면 전립선암의 예방 효과와 함께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바르면 피부에 좋은가요? 고단백이라는 말을 듣고 바르면 피부에 좋아지냐고 묻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보자면 고단백질은 아닙니다.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0% 정도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과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자는 1% 미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나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발랐을 때 바른 부위가 화끈거리거나 가렵다면 정액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량 함유되어 있는 특정 단백질 성분이 여자의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싸기 전에 참는 게 정력에 좋을까요? 관계를 가지되 사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동양의 성의학으로 접이블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욕구를 유지시키고 관계를 자주 가졌을 때 발생하는 피로도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죠. 이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성기능도 향상되기 마련입니다. 흔히 고수들의 훈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를 자주 그리고 많이 가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이죠. 평균 정도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참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아서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누적된다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충전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는 관계의 횟수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들의 암 예방 효과. 정액의 새로운 기능 중 가장 많이 밝혀진 것이 여성들의 암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을 억제하며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3년 정자를 제거한 정액에서 광물질인 아연 등 3가지 성분을 뽑아 실험한 결과 여성들의 난소암 세포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배성년 교수팀은 지난해 다시 정액에서 추출한 아연과 구연산 복합물질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데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7번째,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을 예방해줍니다. 정액은 여성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애정을 증가시켜주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등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티로트로핀이나 멜라토닌 등의 항우울성 물질도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연구진은 긍정적인 호르몬들로 인해 주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 증세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밝혀내 성적 행동의 연구 기록이란 학술지 최신호에 이 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8번째, 자기 위로를 많이 하면 양이 줄어드나요? 자기 위로는 인간의 욕구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녀 90% 이상이 자기 위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남자는 평균적으로 72시간을 주기로 재생성되기 때문에 자주 하면 그 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든다면 호르몬 장애나 사정관 폐색 등의 질병이 원인일 수 있으니 이때는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들고 배출이 힘들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9번째, 양을 늘리는 방법. 아연은 그 어떤 영양성분보다도 정액 생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미네랄로 아연 보충제를 먹으면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납니다. 몸속에 아연이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정자의 숫자부터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굴이 대표적이고 음식을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굴은 한번 먹어도 바로 양이 증가할 만큼 풍부한 아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도 정력 증가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번째, 무정자증. 무정자증이란 확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정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남성은 1%, 불임 남성의 경우엔 1015%가 이 증상이 발견됩니다. 정상적인 정자수는 1ml당 6천만 개 정도인데 100만 개 이하는 무정자증, 50만 개 이하는 절대 무정자증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폐쇄성 무정자증은 고환에서 정상적으로는 생산하지만 배출로가 없거나 정관이 없는 등 사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고환에서 정자를 생산하는 것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무정자증이 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1번째, 정자의 생존기간. 정자의 목적은 난자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최대한 손실 없이 난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끈적한 상태로 분출되고 30분 이내에 액화돼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억 마리의 정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질 내에서는 4시간 정도 생존 가능하고 자궁 안에서는 3일까지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3일까지를 임신 가능일이라고 봅니다. 이외에 밖에 배출하는 경우엔 습도와 온도가 잘 유지되면 하루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그냥 휴지에 묻어있는 경우라면 수분이 증발해서 30분 정도 생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다고 하면 들어가는 순간 위산에 의해서 바로 파괴되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12번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들거나 배출했을 때 색이 노란색이거나 피가 섞여서 나온다면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옅은 회색이거나 흰색이 정상이지만 가끔 갈색이나 노란빛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배출했거나 먹는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색이 짙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이상이나 염증으로 출혈을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꼭 치료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정액에 숨겨진 효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배출했을 때 내 파트너와 나 자신에게 좋은 효과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지요.
아직도 많이 배출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니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배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오라버니만의 특별한 매력을 갖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다양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매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여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핵심적인 매력들은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여자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는데요. 오늘은 젊은 여자들도 껌뻑 죽는 중년 남자의 중후한 매력과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중년으로서의 중요하고 멋진 매력을 뽐내실 수 있게 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자들 중에는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의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래의 동년배보다는 띠동갑을 훌쩍 넘기는 연상의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남자들의 어떤 매력에 빠지는 걸까요? 여자들은 10대 어린 시절에는 주로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꽃미남들을 사랑하죠. 그때는 여자들이 이성을 잘 몰라서 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면 주변에서 대시해오는 남자들을 만나면서 경험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요. 사랑은 이런 건가? 하면서 멋모르고 불장난 같은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또래의 미숙한 동갑내기 남자들보다 완전히 다른 향기를 가지고 있는 중년의 남자에게 푹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패기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중년 남자의 매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감. 말 그대로 중년의 남자는 또래의 남자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치열하게 10대, 20대, 30대를 살아오면서 온갖 고생과 풍파를 겪고 나서 얻게 되는 안정감이죠. 머리에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가진 바이브와 아우라가 생기게 됩니다. 여자들은 이러한 진짜 어른의 바이브에서 안정감과 존경심을 느끼고 이러한 매력에 빠지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중년의 중후한 남자들은 여자의 수가 뻔히 보이는 밀당 같은 것에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 여자들은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밀당을 하거나 테스트를 하곤 하는데요.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한다던가 질투심을 유발한다던지의 수를 씁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중년의 남자는 이러한 수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고요함과 차분함을 유지하죠. 이런 밀당뿐만 아니라 여자가 감정적으로 나올 때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것이죠. 긍정적인 감정은 공유할수록 매력적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컨트롤할수록 매력적입니다. 중년 남자들은 이걸 잘 알고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같이 흥분하지 않고 다독여주기도 하고 차분하게 문제 해결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여자는 노련한 대처 능력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만났던 어렸던 남자친구는 교통사고나 시비나 사소한 갈등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정적으로 변하고 허술하게 대처하는데 반해 중년의 남자는 차분하고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신사답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자는 이러한 행동에 불안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실행력. 젊은 남자들은 사실 본인의 경험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종종 여자 앞에서 과대포장하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진심으로 꼭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언제 호캉스 하러 가자, 영덕에 대게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을 내뱉곤 하지만 막상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이러한 말들이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지켜지지 않아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구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는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실적인 계산들이 먼저 딱딱 나오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젊은 친구들처럼 불확실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허투루 내뱉는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보여주는 편이죠. 그러면 여자는 무한한 신뢰를 하면서 마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해력.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선 남녀의 차이를 인지하고 서로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녀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중년의 남자는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자라는 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여자와 마찰이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굳이 맞닥뜨리기보다는 딸을 대하는 아빠처럼 그냥 이해해주며 져주게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러한 모습의 깊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고 매력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여자도 남자에 대해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주어야 지만 젊은 여자들은 경험이 적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없죠. 다섯 번째, 자신감. 중년이 되면 자기가 오랜 시간 추구해온 일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직업적인 성취를 이뤄서 어떤 자신감 또는 취미나 예술 쪽에 공을 들인 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프로 수준으로 올라오는 단계이죠. 또한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부분에서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도 대화 자체가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워집니다. 여행 가라면 전 세계를 누비고 안 가본 곳이 없을 테니 얼마나 해줄 얘기가 많겠어요. 그리고 캠퍼라면 완전 캠핑 도사가 되어 있겠죠. 이런 자신감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중년의 남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이러한 남자의 자신감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삶의 철학. 젊은 남자들은 무조건 돈, 성공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년의 남자는 온갖 고된 시련과 풍파를 견뎌오면서 자신만의 삶의 철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꼰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직 돈 성공에만 눈이 멀어 휘둘리는 젊은 남자들에 비해 상당히 어른스럽고 성숙해 보입니다.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 중년의 남자는 쉽게 휘둘리지 않고 깊은 호수처럼 잔잔하며 온갖 잡다한 문제들로부터 어느 정도 초연해 있죠. 이러한 모습의 여자들은 진심으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정말 골이 심하게 빈 여자가 아니라면 남자들이 비싼 차에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이러한 자기만의 깊은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진정으로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젊은 여자가 중년 남자에게 느끼는 중후한 매력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안정감.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세 번째, 실행력. 네 번째, 이해력. 다섯 번째, 자신감. 여섯 번째, 삶의 철학입니다. 젊은 청춘도 분명히 아름답고 그것만의 매력이 있지만 중년의 삶도 그에 못지않은 성숙하고 중후한 매력이 있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는 철없고 막무가내인 젊은 남자들에게 질려버려서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남자를 갈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그러니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나이 차이가 난다고 괜히 주눅들지 마시고 자신 있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 조직 부위에 환부가 붓고 통증과 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급성염증이라고 하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세균 또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난 뒤 남은 잔해물을 고름이라고 합니다. 이런 급성염증은 신체 이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착한 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달리 신체 이상을 부추기는 나쁜 염증으로 우리 몸속 곳곳을 떠다니며 신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염증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피부에 보이는 고름 등은 쉽게 사라지지만 몸속에 떠다니는 염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이 뼈를 공격하면 관절염으로 나타나고 장기를 공격하면 암이, 신경계를 공격하면 우울증과 치매가 오게 되며 염증들이 혈관을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피부를 공격하면 아토피가 되고 혈관을 공격하면 동맥경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쁜 염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혈관인데요. 혈관 안쪽 벽에 나쁜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혈액 속 지방이나 이물질을 흡착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약학대 정혜영 교수는 근육에 생긴 염증은 섬유근염과 만성피로 증후군 등을, 뇌에 생긴 염증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심장에 생긴 염증은 심장병, 관절에 생긴 염증은 관절염을 유발한다며 모든 노인성 질환은 나쁜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암은 염증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염증을 갖고 있는데요. 정상 범위에 있으면 괜찮지만 염증 수치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런 몸속 쓰레기만 잘 없애도 몸의 지병이 한결 좋아진다고 합니다.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다면 암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내 몸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도 가능한 염증, 자가진단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해당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에서 해보는 염증, 자가진단법 첫 번째로는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항상 단 것이 당기고 늘 배가 고프다. 둘째,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릿결에 윤기가 없다. 셋째,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있다. 넷째,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다섯 번째, 예전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진다. 여섯 번째, 기력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머리가 아프고 늘 피곤하다. 여덟 번째, 피부가 건조하다. 아홉 번째, 비염이나 천식 등이 있다. 열 번째, 치주염이나 잇몸 질환이 있다. 11번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위의 문항 중 4개 이상이 일치할 경우 몸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 몸에 쌓인 염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염증을 확실히 없애는 3가지 방법. 첫 번째로 뼈 염증을 잡는 비타민 D를 먹자.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특히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염증 억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방암과 대장암이 늘어나는 이유 역시 비타민 D의 부족으로 나타나므로 평소 음식 섭취나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D가 많고 오메가3가 풍부하며 EPA가 많아 관절염에 좋은데요. 음식으로의 섭취가 어렵거나 비타민 D가 많이 결핍된 경우라면 고용량 영양제를 통해 섭취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혈관 속 염증을 잡는 비타민 P를 많이 섭취하자. 우리 몸에 비타민 P가 부족할 경우 출혈이 많이 생기고 멍이 잘 들 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에도 쉽게 걸리고 혈관 염증에도 취약해집니다. 비타민 P는 보통 채소나 과일,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염증을 위해서는 채소나 과일의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의 경우 식이섬유가 많고 안토시아닌 성분도 많아서 활성산소를 배출해주고 심장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펙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고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포도 껍질에는 혈관, 독소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 독소와 염증을 완화시키고 암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해주고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고 하네요.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 및 비만이 있는 경우 좋습니다. 특히 양파 중에는 보라색 양파가 일반 양파에 비해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양파 껍질의 10배가량의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귤의 겉껍질과 귤 속에 하얀 껍질에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P가 많은 이런 음식들과 더불어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를 같이 드셔주시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세 번째 방법에는 비타민C 섭취를 통한 면역력 강화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가 많은 음식으로는 빨간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 풋고추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염증을 없애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면역학 박사인 아보 도오루는 체온이 낮아질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과 같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체온이 낮아질 경우 백혈구가 세균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평소 에어컨 바람을 과하게 쐬거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등의 습관은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면역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외에도 목욕이나 족욕 등을 통해 직접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식하기와 안전한 식품 섭취하기가 있습니다.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음식 알러지가 있다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고 소식을 해야 하며 가능한 유기농이나 무농약 재료를 선택하고 인공 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을 줄이는 것인데요. 염증은 몸에 불이 나는 것과 같은 반응으로 기름이 있으면 불이 크게 타오르듯 몸속에 지방이 많으면 나쁜 염증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주의사항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체중은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체중에 연연하지 말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고과당, 함유 가공식, 밀가루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 지방을 늘리는 주 원인으로 몸에 안 좋은 염증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요. 물은 세포 내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이나 대변, 땀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노폐물이 축적되어 혈액이 탁해지게 되므로 항상 충분한 수분, 양을 유지해서 노폐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 다스리기가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든 몸속에서 배출,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병이 오게 됩니다. 정상인의 경우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은 8시간에서 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음식물이 장 안에서 200시간까지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평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서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마지막으로는 마음 다스리기가 있습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은 심신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그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음과 건강상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염증이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염증 제거에 좋은 음식, 그리고 염증을 없애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사랑을 나누실 때 준비운동을 얼마나 하시나요? 간혹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운동을 대충 하고 바로 몽둥이부터 휘두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살짝만 준비운동해도 물이 흥건해지지만 중년 이후 특히 폐경한 이후라면 그곳에 가뭄이 와서 사막처럼 바짝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라버린 그곳에 물이 콸콸 나오게 해서 우리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몽둥이의 힘이 점점 없어지듯이 여자의 그곳도 점점 말라가게 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서 그곳에 물을 만들어줘야 남녀 모두가 만족하는 잠자리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자들이 애원하고 만족하는 물이 콸콸 나오는 전이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여자를 만족시키고 홍콩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전이 과정을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처음에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눌 때 남자들은
낮이나 밤이나 매우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바쳐 여자에게 서비스를 해줍니다. 특히 잠자리에서도 엄청 공을 들이고요. 하지만 결혼하거나 내 여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전이는 집 앞에 있는 슈퍼 가는 것처럼 설렁설렁하고 여자의 그곳이 촉촉해지기도 전에 혼자 급하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운동을 끝낸 뒤 나는 할 일 끝나서 피곤하니 이제 좀 쉬겠다 하고 뒤돌아서 전화기를 뒤적거리거나 쌈배 한 대 태우고 잠드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운동의 중요성을 모르는 몇몇 남자들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죠. 준비운동의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남성과는 다르게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온몸을 터치하고 애무해야 그곳이 촉촉하게 젖어 이제 준비가 됐으니 들어와 주세요 하고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남자들은 흔하지 않고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잠깐을 해주더라도 자신의 그곳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남편이나 애인을 바라는 것이죠. 내 여자의 그곳에서 물이 콸콸 나오게 하는 3가지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키스하는 것. 중년이 넘어가면 입맞춤은 저기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만큼 중년이 넘어갈수록 입맞춤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비주라고 양볼에 한 번씩 가볍게 입을 맞추는 인사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입맞춤은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과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입맞춤을 나누는 커플들의 경우 여성들이 잠자리에서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입맞춤 없이 그저 육체적인 관계만 가지면 여자는 정신적인 교감 없이 지루한 반복 운동처럼 느껴져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천장만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입맞춤부터 시작해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고 마음이 열려 그곳이 촉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입술 외에 귀나 목같이 예민한 부분에도 살짝씩 입을 맞춰주세요. 특히 목은 여자가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신체 부위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4위를 차지할 만큼 여자에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런 게 예민하고 자극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해도 그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입김을 세게 훅훅 불어넣거나 침을 잔뜩 묻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인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 색다른 코스. 늘 하던 코스 말고 코스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매번 같은 코스 같은 순서는 금방 질리게 마련입니다. 여자는 다음 순서를 예상할 수 있어서 흥분하지 못하고 빨리 끝나길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늘 상하던 뻔한 전이의 순서를 벗어나서 좀 색다른 코스를 준비해 변화를 주는 겁니다. 준비운동에서 잠시 입맞춤하고 사슴 좀 만지작거리고 보다 좀 더 정성이 있다면 잠시 입술로 그곳을 적시고 그 다음에 합체. 이것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하는 뻔한 코스일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던 코스를 순서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맨날 먹는 김치찌개, 제육볶음 말고 가끔은 파스타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는 거죠. 뻔하던 코스를 목덜미, 등허리, 다리 등으로 순서를 조금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머리 마사지는 어떤가요? 다들 미용실에서 머리 마사지를 받을 때 기분 좋아지며 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미용실에서 잠깐 마사지해 주더라도 아쉬워서 더 오래 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듯 남성이 여성을 만져줄 때 느끼는 포근한 기분은 정말 쾌감이 큽니다. 머리를 만질 때 지압하듯이 너무 세게 꾹꾹 누르지 마시고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를 흘러내리듯 살짝살짝 부드럽게 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목덜미 쪽으로 내려가서 가벼운 입맞춤을 해주는 것도 좋고 잠시 위로 올라가서 귀를 애무해주는 서비스도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서비스를 해준다면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해주고 등으로 내려옵니다. 등은 참 신기하게도 등을 쓰다듬다 보면 가렵지 않았는데도 가려운 부분이 생기고 그 가려운 부분에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작은 쾌락들이 쌓입니다. 손바닥 한번, 손등 한번 부드럽게 전체를 한번 쓱쓱 그어주면 금세 짜릿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등을 지나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옆구리로 내려옵니다. 옆구리도 등처럼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면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쾌감은 앞에서 느꼈던 쾌감과는 또 다른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옆구리 쪽에서 잠시 부드러운 키스와 뜨거운 입김을 한번 날려주시면 남성분들은 아마 여성에게서 처음 들어보는 예릇한 비명소리와 함께 물이 콸콸 나와서 침대가 젖어버리는 환상적인 전이 과정이 될 겁니다. 이때 그동안은 잘하지 않았던 입맞춤까지 같이 해주시면 여성이 더욱 만족하는 잠자리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깨물기. 사람은 참 이상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다가 상대를 손톱으로 핥히거나 깨물고 싶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특히 여성에게 이런 심리는 더 강하다고 합니다.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홍콩의 다다를 무렵 더욱 강하게 입맞춤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져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성은 부드럽고 가볍게 그러면서 자국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살짝 깨문다고 합니다. 실제로 깨문다기보다는 가벼운 입놀림이라고 볼 수 있죠. 킨제이 보고서에서는 사랑을 나눌 때 상대방이 깨물어주면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깨무는 시기도 달랐죠. 여성이 남성을 깨물고 싶어질 때는 보통 홍콩을 가고 난 이후라고 합니다. 자기의 애정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손톱 자국이나 깨물기 등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죠. 반대로 남성은 준비 운동에서 부드럽고 가볍게 그러면서도 자국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살짝살짝 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여자의 물이 콸콸 나오게 하려면 어느 부위를 살짝씩 깨물어줘야 할까요? 여러분은 드라큘라가 나오는 영화나 만화 등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큘라가 여성의 목을 부드럽게 키스하다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흡혈하는 장면에서 거의 모든 여성이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왼쪽 목 부위를 더 선호한다고 하니 오늘 밤은 드라큘라처럼 왼쪽 목을 살짝 깨물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은 손과 발입니다. 여성의 손과 발을 입맞춤으로 애무하는 것은 남자들이 종종 가난한 부분입니다. 준비 운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남성이 아니고서는 이 부분까지 배려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여성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 맞춰주고 그 끝을 살짝 깨물어 준다거나 강한 성고대로 알려진 발가락이나 발 뒤꿈치 부분도 깨물어주는 기술을 이용한다면 이미 내 여자의 물이 콸콸 흘러나와 여러분은 그 이상의 보답을 받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겨드랑이 밑입니다. 여성의 양팔을 위로 올려 꼼짝 못하게 제압하는 자세에서 목에서 사슴으로 그리고 예민한 겨드랑이로 입술을 옮겨옵니다. 겨드랑이 부분은 간지러움을 많이 타는 부위면서 특히 옆구리는 강한 성고대입니다. 이 부분을 살짝 애무하다가 깨물면 여성은 잠시 놀라 당황하겠지만 금세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은 내 여자의 물이 콸콸 나오게 하는 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키스하기. 두 번째, 색다른 순서로 해보기. 세 번째, 깨물기. 오늘 알게 된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 여자의 물이 콸콸 나와 침대를 적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 준비 운동을 해주시면 여러분은 그 이상의 보답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오라버니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자들의 성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 즉각적으로 성욕을 느끼는데 반해 여자는 성욕을 느끼는데 여러 자극이 영향을 끼치는데요. 흔히 여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데에는 준비 시간이 20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자도 남자처럼 20분이 필요 없을 만큼 지금 당장 하고 싶어질 때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라버니들은 잘 모르는 여자들이 당장 하고 싶어질 만큼 성욕이 폭발하는 포인트들, 애무가 필요 없이 흥분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사실상 성욕을 남자만큼이나 자주 느끼지 않고 그것이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가 언제 성욕을 느끼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뭔가 더 복잡하고 신비한 세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느낄 줄 아는 여자는 주로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사랑을 원할 때 육체적으로도 달아오르죠. 그리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잘 모르는 여성인 경우에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자가 원할 때
기꺼이 응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런데 당연한 이런 경우 말고 여자들이 잠자리 욕구를 확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자들이 잠자리 욕구를 단번에 느끼는 요소, 첫 번째, 냄새. 여자는 후각이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남자 티셔츠 실험이 유명한데요. 남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여자 대학생들에게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 주인인 남학생들의 정보를 토대로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자신과 먼 유전자 정보를 가진 채취를 좋아했고, 또 하나는 신체가 대칭적인 남자의 채취를 더 매력적이라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가 대칭적인 사람이 남녀할 것 없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맞는 경우에는 남녀가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신체의 대칭성이 유전자가 좋고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대칭적인 사람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칭적인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튼 여자들은 관심 가는 남자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냄새를 확인하는데요. 그 냄새가 좋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잘 맞는다고 느껴서 아주 안도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대중적이고 향수를 과하게 뿌리는 것보다는 본인 고유의 채취를 느끼게끔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답니다. 여성이 성욕을 느끼게끔 여러분의 호르몬이 묻어나는 고유의 채취를 맡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담배 쩔은 냄새나 잘 씻지 않아서 나는 그런 위생상의 문제로 나는 냄새들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감정. 여자들은 남자의 사랑을 확인할 때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몸이 뜨겁듯이 서로의 감정도 뜨겁다라는 느낌이 들면 여자는 가장 흥분할 겁니다. 내 남자가 평소에는 애정 표현을 하지 않다가 잠자리를 가질 때만 애정 표현을 한다면 여자는 조금 서운하고 속상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잠자리를 할 때마다 여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나와의 잠자리만을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나와 자는 것인가 이거든요. 나와 같은 감정으로 이 남자도 나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지금 잠자리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여자가 더욱더 깊이 에로틱한 사랑에 몰입하게 될 거예요. 에로틱한 그 순간에 잡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몰입하고 즐기는 가장 아름다운 내 여자의 표정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상대와 나의 마음이 같다면 성적인 만족감도 증폭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춤. 옛날부터 춤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되어 왔는데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에서도 춤을 통해 구애를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에서는 수컷이 둥지를 튼튼하게 만든 다음 암컷 옆에서 멋지게 열심히 춤을 춘다고도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춤추는 모습을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고 섹시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댄스 파티에서 이성을 많이 사귀잖아요. 상대방의 몸짓이 섹시하면 아마도 잠자리에서도 섹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 춤을 잘 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고유의 몸짓이나 리듬 같은 것들이 어떤 여성의 취향을 저격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집안에서도 데이트를 많이 하고 호캉스 같은 숙소에서 실내 데이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연인끼리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흥겹게 같이 춤을 추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분위기 있는 음악에 맞춰서 살짝 껴안고 블루스처럼 흔들흔들 춤을 춰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에로틱한 감정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잠시 후에는 침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체온. 남녀 속궁합을 얘기할 때는 체온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개인차도 조금 있고 또 신체 부위에 따라서 차이도 좀 있는데요. 연인끼리 피부의 온도가 서로의 취향을 충족하면 체온 궁합이 잘 맞는 거겠죠? 몸이 차가운 사람은 시원하다면 좋아할 수도 있고 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이 차가울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으면 기분이 좋아지곤 하는데요. 피부가 따뜻한 쪽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체온이 높으면 더 따뜻한 사람인 것 같고 나를 더 포근하게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이쁜이 내부의 체온이 높으면 더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그곳이 따뜻할수록 더욱 흥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위기구에는 온도를 높이는 기능도 추가되는 거겠죠. 이렇게 때때로 여성은 남성의 따뜻함이나 뜨거움이 후끈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5번째, 피부도 궁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손을 잡았을 때 그 느낌이 꼭 부드러워야 좋다기보다는 그냥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입술이 닿기만 했는데 뇌를 찌른 것처럼 짜릿하다거나 아니면 그냥 고무 지우개에 닿은 것처럼 무감각할 수도 있죠. 피부가 맞닿은 느낌이 좋으면 더 많은 면적을 만지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면 스킨십을 더 원하고 더 자주 할 확률이 높겠죠. 요즘 몸에 난 털을 없애는 다양한 제모가 인기인데요. 남자도 다리 털을 미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피부의 털을 깎으면 사과처럼 부드러워지죠. 하지만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털북숭이 같이 솜털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피부 느낌을 좋아하는 내 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남자에게 흥분감을 느끼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포인트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넘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여자는 남자의 성욕을 불러일으키려면 반드시 외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줘야 하지만 남자는 외적인 부분 말고도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외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돈이 많지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자의 성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품을 이 식품으로 바꿔 먹는 것만으로도 심장병과 당뇨병을 줄이고 조기 사망의 위험을 낮춘다고 하는데요. 즉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BMC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들은 37개의 서로 다른 연구와 수십만 명을 통해 식습관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20년 동안의 연구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한 목적은 동물성 식품에서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했을 때 인간의 수명 연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물성 식품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붉은색 고기, 가공육, 계란, 유제품, 가금류, 생선 및 해산물, 버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식물성 식품인 견과류나 콩류, 통곡물, 올리브 오일로 바꿨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폈습니다. 일단 동물성 식품 중에 붉은색 육고기는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고 철분과 아연, 비타민 B12가 풍부하기도 하고 체지방 감소와 근육 증가, 면역력 강화에 좋은 공행리놀레산이 풍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붉은 고기와 가공육에 들어있는 화합물은 특정암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주며 내부 염증 발생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의 위험을 높여 사망 위험을 현저하게 높입니다. 실제로도 이 붉은색 육고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의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붉은 육고기로 만든 가공육은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멀리하는 게 맞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단번에 끊기보다는 차츰 줄여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동물성 식품이라면 닭고기와 같은 가금류와 생선 및 해산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달걀, 우유 등도 있는데 이것 역시 멀리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연구에서는 붉은색 고기와 가공육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흡연이나 음주, 과도한 칼로리 섭취, 과식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고려해서 동물성 식품을 식물성 식품으로 교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붉은색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를 견과류나 콩류로 대체했을 때 가장 크게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공육을 견과류로 대체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조기에 사망할 위험이 21%가 낮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붉은 고기를 견과류,
콩류와 같은 식물성 통곡물로 바꿨을 때 심장병의 위험이 최고 36%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은 8%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닭고기, 생선, 삶은 달걀과 우유의 경우는 어떨까요? 건강한 식품으로 알려진 이 동물성 식품을 견과류나 콩류와 같은 식물성 식품으로 바꿨을 때 심장병의 위험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굳이 교체해서 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2형 당뇨병에는 어떨까요? 닭고기, 생선, 우유와 같은 식품은 심장병의 위험과 마찬가지로 당뇨병 위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삶은 달걀 한 개의 경우는 견과류나 콩류와 같은 통곡물로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오히려 당뇨병의 위험을 미세하지만 조금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식물성 식품을 늘려가는 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음식에는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의 섭취량을 늘릴 수 있어 체중 감소 및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붉은색 고기를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붉은색 고기에는 포화지방도 많고 콜레스테롤, 질산염, 아질산염 등의 함량이 높아 심혈관 건강 및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여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말합니다. 오늘 알아본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모든 동물성 식품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붉은색 고기는 줄이고 닭고기와 같은 가금류와 해산물, 생선, 달걀과 같은 건강한 동물성 식품은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붉은색 고기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공급원이기도 한데요.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분들의 경우는 고기 섭취가 줄어들면서 단백질의 섭취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고기를 단번에 줄이기보다는 차츰차츰 줄이면서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식품으로 밥 지을 때 넣을 수 있는 곡물인 렌틸콩, 병아리콩, 퀴노아, 검은콩, 완두콩과 같은 콩류입니다. 한국 식단에서 가장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밥 지을 때 넣는 콩입니다. 예전 연구들에서는 이 콩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일부 콩에 필수 아미노산 9개를 모두 함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두부입니다. 노년층은 콩보다 두부가 좋을 수 있는데요. 단백질이 많은 콩은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콩을 이용해 만든 두부의 경우 소화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져 있거나 노년층은 두부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햄프시드입니다. 햄프시드는 대마씨를 말하는데요. 밥 숟가락으로 1스푼만 먹어도 단백질삭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씨앗 역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까진 햄프시드를 그대로 1스푼 드셔도 되고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도 좋습니다. 단, 좋은 지방 성분이 열에 의해 산패될 수 있어서 요리를 하는 중에 넣기보다는 요리가 끝나고 먹기 전에 뿌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단백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인 28g 드실 경우 7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간식으로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식품들이 동물성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이번 연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연구에서 동물성 식품의 위험성과 식물성 식품의 건강 효능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타나는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손바닥을 만져보고 손등을 만져보세요. 손바닥을 만졌을 때와 손등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차이가 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터치를 했을 때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부위가 있고 잘 느끼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들이 잘 모르는 여자들이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같은 시간 동안 터치를 하더라도 여자가 강한 자극을 느끼는 부위가 있고 별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별로 자극이 없는 부위를 시간을 낭비하며 터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내 파트너와 사랑을 나누기 전 서로를 터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욕망이 앞서서 터치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무작정 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치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부위만 대충 하고 말죠. 이 경우에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는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만 원하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제일 가까워지는 순간에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전에 잠깐을 터치해두더라도 여자가 충분히 자극을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신체 부위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자는 직접적인 관계로 만족감을 느낄 확률이 42%로 5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 2명 중 1명은 관계를 가질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효율적인 터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상한 곳을 터치해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여자가 더 자극적으로 느끼고 흥분하는 여자의 신체 부위에 대해 순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가 가장 자극을 느끼는 신체 부위. 6위 입술. 입술은 얼굴에서 코 다음으로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위로 다른 피부와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신경말단이 모여 있는데 신경말단이 손가락 끝보다 무려 10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만지는 것보다 입술에 자극을 주는 것이 100배나 더 효과적인 것이죠. 입술은 조금만 만져도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지 않고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춰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 주변에 입을 맞추면서 여자의 기대감과 감각을 끌어올리고 그 뒤에 입술에 직접적으로 키스하기 시작하면 여자는 자극적인 느낌을 받고 절정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거나 만난 지 오래된 커플은 추가 많으려 입맞춤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내 파트너와 입술을 맞추며 사랑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5위 귀에 바람을 부는 장난을 해보거나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귀에 누군가 갑자기 바람을 훅 불면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간지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귀는 예민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이지만 전이 과정에서 이곳을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건너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귀는 옷 밖에 있기 때문에 옷을 벗기 전 시작하는 단계에서 터치하기에 적절한 신체 부위입니다. 귀에는 감각 수용체가 많이 있고 모든 신경이 끝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절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귀를 통해 자극을 주려고 하다가 침을 잔뜩 묻히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살짝씩 귀를 터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자는 청각적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귀에 부드럽게 입 맞추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작게 속삭이면 여자는 등줄기에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게 됩니다. 4위 목도 귀와 마찬가지로 옷을 벗지 않아도 노출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때문에 6위부터 4위까지는 시작 단계에서 자극을 주면 좋은 부위죠. 옷을 벗을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신체 부위들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목선을 보여주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데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목과 귀는 그만큼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극을 쉽게 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 뒷부분에 살짝 입 맞추면 굉장히 설레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뒷부분만 아니라 앞부분에도 부드럽게 입 맞추며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짝 깨물어 보세요. 드라큘라와 관련된 만화나 영화에서 드라큘라가 여성의 목을 흡혈하는 장면에서 대다수의 여성이 성적인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밤엔 드라큘라처럼 내 파트너의 목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살짝 깨물어 보세요. 내 파트너는 짜릿한 느낌을 받으면서 금세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3위 가슴.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들의 가슴을 좋아하지만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구 주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단 크기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작은 가슴의 경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크기가 작다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으니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부드럽고 약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이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방층이 두꺼워서 작은 가슴보다 24% 정도 자극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의 아랫부분인 아래 가슴이나 그 주변 옆구리 쪽에서부터 쓸듯이 자극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성은 가슴 자극만으로도 홍콩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슥슥 만져보세요. 파트너는 금세 자극을 받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때 기대감이 가장 커지며 얼른 본게임을 시작하길 원하게 되죠. 허벅지 안쪽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술자리에서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며 오늘 하룻밤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이쁜이와 소중이가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게임에 들어갔을 때의 자극을 상상하며 기대감이 빠르게 커지고 얼른 시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만들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애타게 만들 수도 있죠. 1위 아랫배, 배꼽과 골반 사이의 아랫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매우 민감하기도 하지만 가벼운 자극에도 다른 신체 부위로 혈액이 도는 것을 도와줘 자극을 받고 흥분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아랫배를 손으로 부드럽게 살짝 눌러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누르게 된다면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 들면서 엄청난 자극을 받게 됩니다. 0위 여자의 그곳, 1위 아랫배에서 끝내기엔 뭔가 아쉽지 않나요? 당연히 여성이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고 흥분을 느끼는 곳은 여자의 예쁜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의 예쁜이 윗부분에 있는 조그만 콩알은 남자의 소중이와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위는 오로지 성적인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며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것이죠. 임신 8주차 전에 성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의 기관으로 있다가 8주차 후에 성별이 나눠지면서 여자는 콩알의 모습으로 남자는 소중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쾌감을 느끼는 여성은 42%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 콩알을 자극시키고 만족시켜주면 대부분의 여성이 오 선생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 할 자신이 없거나 어디를 자극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극시켜 보세요.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대표적인 부위들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1순위가 목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순위가 입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위라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가 서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선 한쪽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의미 있고 서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얼른 따뜻한 동굴에 몸을 녹이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겠지만 파트너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극을 느끼는 예민한 부위를 찾아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극시키며 기대감을 심어주고 그 후에 본게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파트너가 좋아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부위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이런 대화를 남사스러워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로 스스럼 없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커플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관계의 만족도와 일상생활의 만족도까지 모두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지. 혼자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해봤는데 당신은 어때?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며 배려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자리에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들의 이러한 속마음과 심리를 잘 몰라서 상대
여자와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남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서 잠자리에서 언제나 여자를 만족시켜주고 잘 꼬시곤 하는 반면에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거나 상대 여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잠자리에서 여자들에게 무한한 만족감을 주고 원활한 관계를 이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잠자리에서 여자들이 신경 쓰고 남자한테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무드. 이것은 단순히 그 상황만의 분위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분위기라 함은 은은한 향이 나는 곳에서 와인과 촛불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물리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감정을 로맨틱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즉, 감정을 흔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자에게 무드란 남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그 정서적인 상태를 말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라면 데이트 코스를 신경 써서 로맨틱하게 짜고 상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시는 게 좋죠. 기존의 연인 사이라면 때로는 무드 없이 늘 하던 것 말고 로맨틱한 모텔이나 호텔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여자가 감동하게 됩니다. 평소에 받지 못했던 눈빛으로 오라버니를 바라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신이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 이런 불안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러면 몸이 굳어있을 확률이 크죠. 이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이성을 만나고 싶다면 좀 섬세하게 접근하셔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이 남자랑 잘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무드입니다. 두 번째, 향기 및 청결. 여자는 남자의 체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남자 냄새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키스할 때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남자의 유전자 정보를 캐치하고 내가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끝날 것인가 이것을 바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남자가 얼굴이나 신체가 대칭적일수록 유전자가 뛰어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낍니다. 본인과 더 먼 유전자를 가진 남성의 채취를 여자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전자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기형아가 출산되거나 각종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긋한 남자라서 이 남자라면 관계를 가져도 괜찮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향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러한 본인의 향기를 악화시키고 방해하는 다른 악취들을 제거하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치과에 가서 각종 악취를 유발하는 충치들은 싹 다 제거를 하시고 헤일링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 평소보다 구석구석 잘 안 씻는 부위도 신경 써서 잘 씻는 게 중요하겠죠. 손톱도 자주 자르시고 각종 털이나 겨드랑이, 발냄새 같은 부위들도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청결 관리를 통해 악취를 제거하고 본인만의 체취를 잘 유지하면 상대 여자는 큰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청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섹스리스가 돼버리는 커플이 한둘이 아니죠. 아무리 성적으로 달아오른 상태여도 청결하지 못해서 악취가 나는 경우 성욕이 확 없어져 버린다는 건 오라버니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 피임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 매너입니다. 여자는 임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섹스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생리 때까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정말 낮은 확률로 만약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외사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아무리 질외사정을 한다 하더라도 임신 확률이 22%로 그렇게 안전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콘돔이 감각이 무뎌져서 싫다면 라텍스 말고 폴리우레탄 같은 소재로 된 콘돔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얇아서 감각도 만족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전이. 여자들은 전이 없는 섹스에 큰 실망을 합니다.
그저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라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섹스의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시작과 동시에 흥분은커녕 언제 끝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남성분은 성적 흥분이 되면 즉각적으로 바로 발기가 되어버리지만 여자는 전이 과정을 통해 서서히 천천히 달아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상대 여자의 성감대들을 자극하면서 천천히 전이 과정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10분 정도는 이곳저곳 탐험하면서 천천히 여유있게 애무를 해보세요. 전이 과정에 진심인 오라버니를 보고 여자는 무한한 감동을 할 것입니다. 5번째, 달콤한 말. 여자는 청각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한 달콤한 말은 앞서 말한 여자의 무드를 자극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죠. 잠자리에서 상대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을 마구 쏟아내보세요. 이때는 신체적 특징을 칭찬하면서 조금은 야한 분위기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침대 위에서 옷을 완전히 다 벗고 은밀한 부분까지 전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뱃살이 너무 나와 있는 거 아닌가? 나 지금 되게 못나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이때 남자가 달콤한 말들로 칭찬 세례를 퍼부어 준다면 여자는 안심하고 섹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자극되면서 더욱 흥분하여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6번째, 후이. 끝나고 벌떡 일어나서 샤워를 하러 간다든지 바로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여자는 굉장히 큰 실망감과 함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를 이러려고만 만나는 건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몸만 원하는 거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사정을 하는 순간 섹스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사정을 하고 둘이 껴안고 후위 과정을 나누는 시간까지도 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했다고 바로 뒤처리하고 끝내기보다는 잠시라도 꼭 안아주면서 사랑을 속삭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후위 과정까지 신경 쓴다면 여자는 정말 오라버니에게 완전히 빠져버릴지도 모른답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잠자리에서 남자에게 원하는 6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무드 2번째, 향기 및 청결 3번째, 피임 4번째, 전이 5번째, 달콤한 말 6번째, 후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신경만 조금 쓴다면 다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여자에게는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여자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멋진 오라버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박을 열심히 두드려보고 꼭지도 유심히 보고 샀는데 막상 집에 가서 먹어보니 영 맹숭맹숭 맛없는 수박이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보면 맑고 통통거리는 소리가 나는 수박이 꿀수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름 이것저것 열심히 두드려보고 골라오지만 어떨 때는 맛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맛이 없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수박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처럼 두드리는 소리만으로는 맛있는 수박을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수박 재배를 하는 분을 통해 이 얘기를 듣고 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이 방법으로 수박을 고른 뒤부터는 거의 100%의 확률로 맛있는 수박들만 골라오게 되었는데요. 고를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 구별법에 최대한 일치하는 수박을 골라보시면 그동안 내가 이 방법을 몰라서 비싼 돈을 주고 맛없는 걸 먹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반면 수박을 잘못 보관해서 소장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수박을 이런 방법으로 잘못 보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꿀수박을 고르는 방법과 수박을 먹을 때 절대로 주의해야 할 점들, 수박의 놀라운 효능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빠질 수 없는 과체류인 수박.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맛있는 수박을 고를 수 있을까요?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첫 번째 방법은 겉에 하얀 가루가 많은 수박을 고르는 것입니다. 수박 상단을 보면
하얗게 밀가루 같은 게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얼핏 보기엔 더러워 보여서 피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도 높은 수박이 뿜어내는 당밀로 당도가 높은 수박의 경우 당밀을 깨끗하게 닦아도 하루 정도가 지나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크래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수박을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는 수박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보기에 좋지 않다 보니 고를 때 피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꿀벌이 해당 수박의 수분한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갈색 상처가 많을수록 달고 맛있는 수박이니 안심하고 골라 드셔도 됩니다.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세 번째 방법은 수박의 색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선 수박에서는 검은색으로 진해야 되고요. 검은 줄의 폭이 넓은 걸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늬가 끊어지지 않고 진하게 잘 이어져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반대로 너무 얇거나 흐릿한 것은 맛없는 수박일 확률이 높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에 따라 이렇게 노란 부위가 있는 경우도 있죠. 보통 농가에서는 햇빛을 골고루 잘 보게 하기 위해 수박을 돌려주는데요. 이렇게 수박 껍질의 노란 부분은 땅에 닿아있던 부분으로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당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은 선이 굵고 진하며 그 외의 부분은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을 고르자. 네 번째는 수박의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이야기가 있죠. 수박의 전체적인 모양 역시 중요합니다. 이는 수정이 잘 되고 잘 자란 수박일수록 모양이 반듯하게 이쁘고 그렇지 않은 수박들은 못난이 수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수박의 꼭지를 보고 고르는 방법입니다. 요즘엔 수박 꼭지를 잘라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박 꼭지가 잘려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 꼭지를 보고도 암수 구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박 꼭지가 두껍고 일자로 솟은 것은 숫수박이고요. 얇고 꼬부라진 것은 암수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 중 꼭지가 얇고 꼭지가 누워있거나 말려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또 수박의 꼭지 부분은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지면서 꼭지의 주변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암수박 중에서도 꼭지의 주변이 튀어나오지 않고 움푹 들어간 것을 사시면 맛있는 수박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박의 꼭지가 잘려있는 경우 수분 증발이 빨리 되기 때문에 구입 후 바로 드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지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여섯 번째 방법은 수박의 배꼽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수박 꼭지의 반대쪽을 흔히 배꼽이라고 부르는데요. 배꼽 부분은 원래는 꽃이 달려있는 곳입니다. 이 배꼽의 지름이 1cm 정도로 작고 갈색을 띠면 암수박이고 그 이상으로 큰 경우 숫수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꼽이 큰 수박은 심도 많고 맛도 더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꼽이 작은 암수박을 고르시면 더 맛있는 수박을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일곱 번째 방법은 손으로 들어서 무게를 측정해보는 것입니다. 보통 작은 수박보다 큰 수박이 더 맛있긴 한데요. 요즘은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다 보니 큰 수박을 사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죠. 수박은 같은 크기 대비 무거운 수박이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아 과즙이 꽉 찬 수박인데요. 따라서 작은 수박을 사는 경우라면 같은 크기라도 들어봤을 때 좀 더 무거운 수박을 사시면 맛있는 수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저것 따져서 맛있는 수박을 똑같이 고르더라도 생산 지역이나 생산자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박은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자라면 맛이 없고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 맛있기 때문이고요. 수박의 당도는 햇빛, 에너지와 일교차의 편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새벽엔 춥고 낮에는 더운 식으로 그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맛있다는 것이죠. 또 수박의 맛은 생산자에 따라서 화학 비료를 얼마나 쓰는지, 단가가 높더라도 좋은 성분의 비료를 쓰는지 등 여러 변수에 따른 차이도 발생합니다. 그렇다. 어느 지역의 수박이 좋을까요? 얼핏 생각하기엔 맛있는 수박 재배지로 알려진 지역이 좋은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수박 재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토양, 즉 수박이 자라는 흙이 좋아야 하는데 특산지의 흙은 오랫동안 같은 작물을 재배해 왔기 때문에 흙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대로 고르시되 비슷하게 골랐는데도 특별히 맛있는 수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꼭 생산지와 생산자를 기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여러분이 특별히 맛있다고 느끼는 수박의 생산지나 생산자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박을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작은 수박도 크기가 커서 부담스럽다 싶어서 이렇게 잘라서 랩에 씌워진 수박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연구에 따르면 자른 수박을 랩으로 싸서 보관할 경우 보관 전보다 세균수가 최대 3,00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랩과 맞닿은 표면을 1cm나 잘라냈을 때도 세균수가 줄어들 뿐 여전히 세균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새 것을 통째로 사서 먹다 남은 수박을 직접 잘라서 랩에 보관하는 것 역시 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에 사는 한 70대 남성은 먹다 남은 수박을 랩에 씌워 냉장 보관하던 걸 먹었다가 무려 70cm에 달하는 소장 일부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다고 하죠. 의사는 이에 대해 특히 랩으로 보관한 수박 안에서는 세균이 더 잘 번식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조언했는데요. 따라서 랩에 씌워진 수박은 구입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수박을 먹다 남은 경우라면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기를 해준 뒤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랩으로 포장해 보관하는 경우보다 세균 오염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다만 수박 자체가 원래 짧은 기간 동안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는 과체류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른 뒤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박의 놀라운 6가지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박의 효능 첫 번째는 정력을 증진시켜줍니다. 수박이 무슨 정력 증진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수박에 함유된 시트룰린이라는 물질은 혈관을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정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성분은 맛있는 부위인 수박의 빨간 부분보다 껍질 부분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 하얀 부위는 맛이 없다 보니 먹기가 쉽지 않죠. 해서 이런 효능을 보고 싶다면 하얀 부분을 잘라내어 무침이나 샐러드, 차 등으로 만들어 드시면 좀 더 먹기 좋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암과 당뇨병을 예방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능은 수박의 빨간색을 띠는 산화방지제인 라이코펜 덕분인데요. 연구에 의하면 라이코펜은 암과 당뇨병의 위험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라이코펜 성분은 토마토보다 수박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효능은 관절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수박에 함유된 베타크립토잔틴은 염증을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요. 이외에도 폐, 기관지의 염증 제거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피부에 좋다는 것입니다. 수박은 피부의 모공 수축 등 수렴작용을 해주는 효능이 있어 수박을 슬라이스 내어 피부에 올려두거나 즙을 내어 꿀을 섞어 팩을 해주면 모공이 조여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수박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섭취 시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박의 다섯 번째 효능은 근육통을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수박에는 다량의 수분과 항산화 성분, 아미노산, 그리고 운동 중 경련을 줄여줄 수 있는 미네랄인 칼륨도 풍부한데요. 이런 수박을 운동 후 섭취해주면 근육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수박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 한 조각만 먹어도 일일 권장량의 약 10%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건강에 좋은 수박이지만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바로 수박을 먹는 경우인데요.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수박을 먹으면 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는 수박이 차가운 성질의 과일이라 장 운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로 인해 장 내 가스가 쉽게 차고 복통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장 마비도 올 수 있는 만큼 기름진 음식을 섭취한 직후 수박 복용은 피해주세요. 또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수박에 함유된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칼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역시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과 수박의 효능,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